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폭은 유지를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7% 내외에 계속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78% 정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좀 시원찮다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종목 상담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 생방송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지금부터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노란톡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혹은 서울경제TV 김광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입력하시면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립니다. 들어오신 뒤에 댓글창을 통해서 언제든 종목 상담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또라는 의견들도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그리고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최 캐스터입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매달라 결함으로 검증자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미 상원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악용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은행과 영국은행, 네덜란드 ING은행, 헝가리 국립은행 등 유럽 중앙은행의 대표들이 공적 통화금융기구 포럼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모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테스트넷 매달라의 결함으로 지난 14일 22,000명의 활성 검증인이 몇 분 사이 5,000명으로 감소했다. 검증인의 약 80%가 네트워크에서 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트워크가 점차 정상화돼가고 있다라면서도 네트워크가 정상화되더라도 검증인이 모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컨트랙트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오버스톡닷컴의 전 최고 경영자이자 암호화폐 옹호론자 패트릭 번이 러시아 스파이 마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실제로 둘의 대화에서 비트코인이 여러 번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부는 미 대선 개입을 위해 피싱 사이트와 VPN의 암호화폐를 지원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59% 하락해서 1,4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2.01% 떨어져 5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오미세고가 8.51% 크게 올라줍니다. 3,407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시겠습니다. 리플이 3.8% 하락해서 353원 보이고 있고 이오스가 4.62% 떨어집니다. 4,160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1,000원이요. 아,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20% 정도 되는 20% 정도요. 이지현 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딱 이 가격에 사셨다 그렇죠? 지금 가격에. 네. 네, 그 관점을 좀 길게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좀 짧은 관점으로 보고 사셨어요? 짧게요. 짧게요? 네. 네, 짧게 보고 사셨으면 이 종목은 19만 4,500원, 여기 19만 5천 원 전후에 일단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주면 네. 19만 4천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로 청산하시면 바로 이번 주 안에 청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그래요? 관점이라면 19만 4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예. 네, 만약에 이제 좀 길게 보신다면 이 종목은 사실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CP 주석 방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들썩거렸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지금 유통망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직전에 유통망을 한참 건설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직영점을 계속해서 유통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이제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좀 보시고 짧은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보셨으면 19만 4천 원 이번 주 안에 그냥 바로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19만 4천 원의 이익 실현 짧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화 연결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필록스요. 필록스요. 개인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셨던 걸로 저희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십니까? 지금 14,100원에 1년 넘게 그냥 가지고 있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비중 한 30% 돼요. 30% 정도로 할게요, 저희가. 필록스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높네요, 그죠? 네. 이게 좀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 14,100원에 샀는데 조금 오르는 거 싶어가지고 그냥 냅뒀더니 그냥 한 일단 거의 이 종- 1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보면 일단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높으신데 대응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안 하신 것 같고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요. 유상증자 좀 내용이 있어요. 유상증자 네. 내용이 있어서 한 4,500만 주 정도를 10월 14일 정도 한 2,870원 정도에 이렇게 상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10월 14일 날요? 네네네. 아, 네. 상장일이 10월 14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발행가는 2,870원이에요. 네. 그 물량이 좀 지금 대충 보니까 물량이 한 4,500만 주거든요. 네. 적지 않은 그 주식 수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조정을 볼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이 보인다고요? 예,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진짜 뭐 안타깝지만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뭐 정리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이게 거의 700만 원 마이너스라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 종목은 좀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기술적인 네. 반등이 나오면
네. 일부라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부 정도요? 네. 네. 일단 4,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저항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쯤에서 뭐 한번 그 일부라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0월 14일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거죠? 유선진대가 그 전에 아마 뭐 살짝 올릴 수 있는데 그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물량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이 좀 들어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 물량을 어느 정도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딱 할게요. 정해주세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셨을 4,000원 정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예. 4,000원 정도 가면 일부라도 좀 줄여주세요. 일부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30% 정도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네. 그 시청자님 정리해드릴게요. 4,000원 정도가 올라가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중에 30% 중에 일단 3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해주세요. 네. 김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혹은 단가를 낮추든지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손실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ICD. ICD요. 네, 40% ICD 가지고 있어요. 30% 어느 정도에 40%. 사셨어요? 40%. 얼마에 사셨어요? 17,300원이요. 17,300원.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직전 고점에서 사셨다 그렇죠. 돌파될 줄 네. 알았는데 시장이 갑자기 밀려가지고 좀 밀렸다 그렇죠. 네.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잠깐 네. 볼게요. 이 종목은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살만한 종목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실적에 보시면은 한때 2017년도에 이제 가장 전성기를 좀 누렸다가 2018년도부터 좀 2019년 줄었다가 올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딱 그런 시점이다. 그렇죠. 매출액이 작년에 1,200대에서 올해 3,400대, 영업이익은 100억대에서 675,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좋은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직전 고점에서 이번에 딱 넘어갔으면 딱 좋을 시점이었는데 하필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쪽에 17,400원, 500원 있죠. 여기를 가면 일단 차익 매물이 나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 한 17,400원 요 정도 좀 잡아야 되고, 반면에 이제 오늘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딱 지킨다 그렇죠. 그러면 15,000원 정도는 또 지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당분간 15,000원에서 17,400원, 5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좀 긴 호흡으로 긴 관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돌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17,400원 정도에 청산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보실 때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7,400원 정도에서 나온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더라도 장기간 홀딩할 관점이 아니라면은 17,400원 정도에 일단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5,000원, 아마 17,400원까지는 이번 주 후반부 아니면 다음 주 초반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예? 이번 주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냥 예. 마이너스 10%인데 팔려고 했거든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반등을 네. 활용해가지고 17,400원에 최대한 붙을 때 그때 파세요. 미리 팔지 마시고. 네, 네. 네,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023153-2611, 2612번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농심요. 농심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376,500원에 20%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최근에 그 분할로 매수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이 지금 현 가격대 부분에 매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좀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 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도 상당히 좋고 예.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예. 굳이 지금 매수 가격대에서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뭐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예. 농심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아, 저 목표가가 40만 원이요? 네네, 단기적으로요. 예. 일단 그 정도 한 목표가 정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또 예. 모르니까 한 61선 정도, 한 36만 원 정도요. 예. 요 가격대는 일단 지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이제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좋아지고 있고 예. 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좀 더 예.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중기적으로는 좀 얼마쯤 할까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요. 예. 일단 한 4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때 보고 이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1차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로 볼게요. 예, 1차적으로 목표 40만 원요. 네, 1차적으로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32만 6천 원에 비중 50%. 사실 30만 원대 LG화학 사신 분들이 걱정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자 많이 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뭐 2배 올라갔잖아요. 네,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고 궁금한 게 이번 조정의 필미가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이 시장이 이제 빌미가 2차 전지인데 만약에 우리 시장은 이제 조정으로 끌고 가려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 좀 미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점 관련된 논란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조정폭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삼성SDI 우리가 지난주부터 조정받았던 폭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 정도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고평가 논란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만 더 뺀다 이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는 아는 것처럼 중국, 일본, 우리나라 3등분이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좀 본다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더 나올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약간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아마 이제 지금 제일 촉각을 세운 게 9월 달에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그러니까 코일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가 나온다는 부분인데 LG화학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싫다면 그 전에 청산을 한번 절반 정도 이상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정까지 보겠다면 아래쪽에 지지선을 63만 5천 원 잡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사실 목표 가격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선까지 최소 85만 원 이상 잡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전에 9월 전에 청산하는 75만 원 내외에서 청산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할 거냐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삼성카드입니다. 29,300원에 비중 10%. 사실 요즘에 각광받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카드 업종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단 이게 전화 상담인가요? 아니시죠? 문자 상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단가 근처세요. 일단 약간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빠지는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가격대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들고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 지금 매수 단가에서 대략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본다면 한 32,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카드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계속 들어옵니다. 받아볼게요. 효성 79,700원에 비중은 35%. 지주사 종목이에요. 지금 근데 낙폭이 좀 있네요. 이 종목은.
네, 이번 조정 받을 때 낙폭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7월 말에 한번 고점을 형성할 때 차익 매물이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좀 힘든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이제 이번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 상에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성장하거나 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작년에 워낙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최고 극단적으로 황으로 같은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 정도 대비되는 실적은 나올 걸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의 이제 상승 모멘텀은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보시면 한 73,000원 정도, 여기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한 63,000원 정도에서 또 지지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3,000원, 한 73,000원, 10,000원 정도 상관을 놓고 박스권 등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왔을 때 좀 정리를 일부 하시고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종목은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의 어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롤링을 하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를 박스권 상단에서 파시고요. 절반 정도를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또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인가요? 문자인가요? 예, 문자 가겠습니다. JC케미칼 들어와 있고요. 6,05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 JC케미칼 지금 매수 단가가 6,050원 정도신데요. 어제 이게 중요한 이평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이 지지선이 좀 강하게 저항대로 좀 바뀌었다. 이게 이제 바이오 디젤 쪽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요. 이게 그 기술적인 면을 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 단기 한 5,500원 이상에서는 물량을 좀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단기 한 손절 라인은 좀 약간 늦긴 했지만 5,000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지루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한 5,000, 한 21선 부근에 한 5,5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일부라도 좀 물량을 일단 매도를 해서 그 물량으로 뭐 밑에서 다시 한번 보디타기를 하시든가 이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자 상담 또 이어갑니다. 자, 다음 문자 볼게요. BH 23,500원의 비중이 높아요. 50%. 어떻게 할까요, BH? 이 종목은 이제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바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의 일단 펀더멘탈 잠깐 보시면은 BH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한 6,500대 매출, 올해 한 8,000억대. 영업이익은 600억대에서 올해는 한 800억 가까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좀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우상향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해 나가다가 7월 달에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오는데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의 여파를 역시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쉽지만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펀더멘탈은 이 종목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까지만 좀 한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선은 대신에 이제 이번 차익 매물을 좀 여유를 두고 좀 보셔야 되는데 19,000원 정도까지 지지 라인을 좀 잡으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은 목표 가격은 차익 매물 좀 피해갈 수 있는 구간까지 최대 2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 듣고 왔습니다. 문자 상담 또 이어갈게요. 파트론 1,746원에 비중 50%. 파트론이 지금 가격이 1,100원 정도 하네요. 0.5%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중도 조금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파트너뿐만 아니라 뭐 MC넥스고 뭐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뭐 시장의 영향이 또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한 746원 정도니 지금 매수 단가 부근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기존에 강했던 그 저항대를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오늘 좀 지지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한 10,000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 내지 이제 손절선으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뭐 단기 한 21선 정도 부분 한 10,6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들고 가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10,000원 정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들고 가셔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물량을 좀 더 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듣고 왔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HLB요. HLB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십니까? 104,500원에 25%요. 얼마 전에 상한가 갔을 때 비슷하게 한번 왔었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무상하고 유증 받기 전에 수익이 원래 이게 낮던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럴 수 그때 있어요. 못 나와가지고 오히려 쑥 빠졌다가 네네. 다시 얼마 전에 제 위치까지는 안 왔는데 거의 왔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좀 디테일한 거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표가 비싸게 왔는데 못 팔았다 그렇죠. 네네. 조금만 더 왔으면 됐는데 그렇죠. 아쉽다 그렇죠. 네네.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매수하시는 분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뭐 위암이나 간암 임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간암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3상까지 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임상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이제 신약이라는 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버린다 그렇죠. 3상 앞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예전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 꺾였다 그렇죠. 꺾였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105,000원 정도가 이전에도 좀 장을 좀 받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조금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에 78,500원 정도, 위쪽에 한 105,000원 정도를 놓고 일단은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크게 한번 뛰면 105,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슈가 없이 그냥 내려와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78,000원, 9,000원 여기를 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조금 또다시 이제 상승폭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좀 보신다면 매수하신 가격이 그 위쪽 상단에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왔다가 내려가고 왔다가 내려가고 이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비중 한 절반 줄여버리세요, 본전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줄이고 좀 가볍게 한번 보세요, 가볍게. 그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도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반등이 이어져가지고 105,000원인데 청산 안 했더니 또 내려가고 또 8만 원 내려간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번에 오면 본전에 무조건 절반 정도 청산하고요. 10만 5천 원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12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이 넘어가면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10만 5천 원에서 절반을 청산하고 나 이 종목을 꼭 사고 싶어 이러면 다시 8만 원에서 그만큼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본전에 있을 때까지 안 팔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 문자는 아모레지가 들어와 있고요. 58,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조금 분위기가 뭐 양재측 국무위원 강한 얘기 나오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매수 단가를 보니 이거 좀 더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단가가 58,500원이에요. 약간 지금 약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이런 이슈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이 오른 가격대도 아니고 일단은 좀 더 보유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따라서 일단 시진핑 방문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계속 또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라.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좀 더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부분대에서는 일단 좀 더 끌고 가셔 보셔라. 따라서 한 대략 봤을 때 한 6만 원 정도가 단기 한 저항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한 6만 원에서 한 6만 3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중기로 봤을 때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25분 다가오고 있고요. 종목 상담 하나만 조금 더 갈까요? 한 종목 정도 짧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 13,6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5G 관련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이쪽 섹터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승을 했다가 또 가장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은 9월 달부터 이제 수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호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호재를 앞두고 조정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간 안에서도 조정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5G 내에서 어떤 실적이 큰 폭으로 뛸 수 있냐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견지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11,200원 정도 여기까지 지지선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직전 고점 단기적으로 보시면 나왔던 구간 14,300원 위가 단기 목표 가격이고요. 중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돌파해야 18,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보시죠. 2,365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한 10포인트가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가거든요. 동시호가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0.74% 상승, 동시호가에서는 0.32%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2,377, 장 초반에 한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리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상승폭이 확 줄어들었고요. 이후에 지금 갈팡질팡하긴 하는데 크게 재미없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 일부만 가고 어제 밀린 종목 오히려 더 밀리는 종목들도 사실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 3,948억 원 삽니다. 어제 팔던 개인이 오늘은 또 사네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현재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중 고점은 59,200원이에요. 시가도 59,000원이었고.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이게 조금씩 밀리다가 전체적으로 58,000원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밀리네요. 7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만 원은 지지를 하고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 주가 잘 달리는데 네이버 오늘도 올라가네요. LG화학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대차, 삼성 SDI에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오늘 장 초반까지 밀리다가 또 갑작스럽게 아웃퍼폼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4%가 넘게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부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이 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차로 비교되는 지금 운송장비 현대모비스, 부품 쪽에서는 뭐 만도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적게는 뭐 1% 후반에서 2% 중후반, 4%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18.30. 일단 코스닥은 어제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800선도 장중에 무너졌었죠. 오늘은 반 정도는 다시 돌려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818,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분이고요. 806까지 한번 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 개인들이 좀 약간 내동매매할 수 있는 좀 따라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1,244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크진 않은데
기관식이 28억 원 정도 팔거든요.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주로 사주고요. 연기금은 거의 뭐 사고 파는 물량이 없을 정도, 투신도 사고 파는 물량 10개가 안 되는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어제 사고 오늘 파는 모습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보여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시젠이 오늘 올라가다가 빠지네요. 일단은 시젠이 박스권 상단 쪽에서 계속 32만 원 요쯤에서 지금 26만 원, 27만 원 이 정도에서 계속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 6%가 지금 올라갑니다. 9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합니다. HLB 주가 변동폭이 최근 들어서 좀 커졌습니다. 알테오젠 상승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제넥신, KMW, CJ, ENM, 펄어비스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 가운데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엔터주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은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볼 텐데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금리율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2% 넘는 상승이 좀 나왔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금리율 월요일 워낙 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정세에서 우리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억울한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인 이제 모습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 먼저 조정이 들어갔는데 어제 주말 동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락이 하나의 핑계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말 동안 나오는 걸 하루 평균 200명 상회하면서 크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인구의 한 1,000만 명, 1,500만 정도 많은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을 보시면은 하루 기본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1,500명 나오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200명 나온 게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만 재확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증시가 빠진다? 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게 핑계일 수 있지만 이미 금요일날 조정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또 다른 이제 우리 시장만의 내부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고 9월 달에 비교적 증시의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고 공매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9월 달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8월 달에 조정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조정 기간 동안에 외국이나 기간은 공매도가 다시 연장되기 때문에 쇼크버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포트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 조정이 이틀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왔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기간 조정은 짧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라면 조정은 길어도 이번 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너무 시장을 우려스럽게 보지 마시고 이번이 지난번 6월달 하락 때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견지를 하시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어디를 사고 파는지를 좀 잘 쫓아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기존에 그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좀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한 세 자릿수의 이제 증가세가 보이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시장을 좀 보니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지수가 좀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쳐서 이제 또 대기 그 매수세도 상당히 좀 보여지므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기존에 이제 그 주도를 했던 그런 주도 섹터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0.25%, 그래도 2360선은 턱걸이를 합니다.
그래도 많이 못 올랐네요, 생각보다. 코스닥 봅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 되돌린 것 같아요. 818.74, 800은 안 깹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 더 내려갔네요. 1181원 20전. 이 정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잘 안 들어온다.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시장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하면서 이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SCM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이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예, 41,750원에 네. 40%요. 비중이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김광만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 그 매수 단가가 41,700원 정도인데요. 예, 예. 네, 비중이 한 40% 정도면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예, 예. 비중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거 매수하실 때 좀 이유가 있어서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40% 비중을 실으셨으면. 처음에 30% 했다가 네. 10% 더 얹었죠. 계속 내려가서.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그 신규주인데 8월 10일 날까지 이제 상당히 좀 급하게 좀 끌어올렸어요. 예, 예.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할 때 좀 따라가신 것 같은데. 예, 따라갔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종목 그 비중이 일단 40% 정도면 적지는 않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대략 한 4만 원 선 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아, 예,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래 꼬리가 좀 달려서 예. 3만 5천 원 정도에서 지지 테스트를 좀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이제 3만 5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한 21선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한 3만 3천 원? 예.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꼬리가 달고 이런 모습의 그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만 원 정도 이상 그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지금 예. 보유하신 그 40%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져요. 예. 예. 첨생법 그 수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는 네네.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는가 봐요. 네, 그 부분도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좀 들어져요. 지금 상황에서. 예. 예. 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 4만 원 정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20% 정도는. 예. 네네. 매도를 좀 하고. 예. 네, 조정이 아직도 이런 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여지거든요. 예. 네.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오면 예. 일단 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는 그때 이제 봐서 예. 지지 여부를 보고 끌고 가실지 아닐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장기적으로 갈 계획이면 혹시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예. 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장기로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을 주셨습니까? 삼화 콘덴서요. 삼화 콘덴서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62,000원에 15%예요. 62,000원 15%. 네. 비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2,000원이면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에 사셨다 그렇죠? 삼화 콘덴서는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보실까요? 보시면은 뭐 이름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콘덴서 관련된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이제 MLCC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역도 괜찮고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 2,500억대인데 올해 2,700억대로 좀 늘었고 영업이익은 370억대인데 520억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이 MLCC 관련된 부분은 실제 좀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MLC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전장 부품 혹은 5G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꽤 많이 이제 좋아지는 시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너무 고점에 서 있다 그랬죠. 사볼 위치긴 했는데 일단 이번 하락 구간에서 한번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선 한 54,000원 정도 잡으면 특별히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막 내려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54,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면 직전 고점이었던 65,000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난 다음에 65,000원을 돌파할 때는 아마 조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은 65,000원, 지지선은 5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65,000원 왔을 때 한 절반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가지고 좀 중기적인 목표가 한 7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중기적인 목표가면 연말까지 가져가면 돼요? 연말까지 가져가면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문자 상담입니다. 파워로직스 들어와 있고 이 종목 참 자주 와요. 7,89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그 보호회로 관련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단가가 한 78,900원인데요.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카메라 이 파워로직스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 그 7,500원 정도 오늘 종가 무렵이 한 61선이거든요. 이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지금 굳이 이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셔서 최소한 8,000원 이상 한 8,200원, 8,4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라. 자,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나인테크요. 나인테크요. 얼마에 사셨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완전 고점 돼가지고 바꿔야 되나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3,345원이 10%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예, 3,345원. 고점에 사셨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비중을 또 딱 적당히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예. 좀 비중 조절은 잘 하셨네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셨던 가격이 한번 모멘텀이 싹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꺾여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사신 가격대에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서 좀 보시고, 욕심을 이제 너무 안 내고 좀 올라올 때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조정을 주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2,500원 정도 잡으시면 크게 여기를 바로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고점을 넘어오면서 딱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에서 대부분 다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매도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3,340원 정도 사셨는데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한 3,200원 정도 3,15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종목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번 조정 끝나면 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3,150원 위에서 현금화해서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인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두 분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